자, 아까 어떤 분 질문하시는데 절대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지역권하고 항상 수용 얘기 나오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꼭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만 말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거기다가 무슨 예컨대 처분 제한 등기 이런 걸 집어넣는다는 게 그런 걸 집어넣으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그거.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익물권 얘기 나오는데 자, 용익물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용익물권 나오죠? 그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가 문제 나오면 작년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용익물권하고 저당권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올해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가 두 문제가 들어가면 과연 과연 이 용익물권하고 저당권하고 어떤 게 빠질 것인가 했을 때 이 용익물권이 그래도 덜 중요해. 왜냐면 용익물권은 여러분 우리 훌륭한 이 교수한테 그렇게 혹독한테 수업을 배웠으니까 웬만하면 시험 문제에 틀릴 염려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용익물권 하면 그 객체 세 가지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는 게 등기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 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뭐가 안 된다 이거. 중복 등기 안 된다 이기죠? 여러분 중복 등기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효력을 공부할 때 응용적인 게 그런 얘기예요. 응용적인 게.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있다면 1번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다. 그죠? 돼 있으면 자, 이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싸지 않고는 절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병하고 또 다른 지상권이나 또 다른 전세권을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죠? 왜? 뭘 갖고 있는 자, 점유를 점유해야 되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뭐 하면 안 되니까 중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응용 문제가 뭐냐면 동일 건물 안에 이 건물 동일 건물에 여기 전세권이 돼 있어. 전세권. 그러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이 오죠? 등기관이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전세권하고 주택임차권은 성질이 같으니까 그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용익물권의 성질을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지상권 자 가등기 문제 나왔을 때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자 일단 이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만약에 했다. 가등기를 조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갑이란 사람의 땅에 을이 뭐예요? 을이 자 네 땅에다가 내가 수목을 나무를 심고 싶다는 게요. 계약을 맺는데 그 땅 가보니까 오물이 많아. 오물이. 그러니까 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오물 뭐예요? 칠 때까지 오물 칠 때까지 뭐 해달라는 게니까 가등기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일단 자 설정 등기 안 하고 가등기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물 다 처리하면 본등기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래 이 아래 이제 2순위권자 가등기 이후에 이제 2순위권자 예컨대 만약에 여기 저당권 등기했다 보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 하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저당권하고 양립이 되죠. 양립이 되니까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가등기와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직권말소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1순위 지상권자는 2순위가 뭐가 있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같이 쓰면 안 되죠. 이건 뭐 대상이라는 얘기니까 마수 대상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용익물권은 뭐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중복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중복하지 말라고만 중복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그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효력 중에는 뭐가 있고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등기 배울 때는 뭐가 안 되면 중복이 안 되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중간처분 등기는 말소 대상이라는 게 말소 대상. 그 다음에 절대 자 동일 범위에 뭐예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건물에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등기 받으면 안 돼. 이건 각하해야지. 아무리 촉탁이라도. 이해하셨죠?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등기법에서 이제 공부하는 게 용익물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 전세권 얘기 나오죠? 전세권 얘기 나오면 이 지금 이 지상권은 여러분 등기부를 한번 보면 뭐에 관한 얘기는 이 지상권에 관한 얘기는 이 목적과 범위를 따로 써요. 이렇게 어디에 여러분 책에 거기 350페이지 보면 거기 350페이지 등기부 보면 자 등기부 보게 되면 오른쪽에 목적은 등기부 보면 목적이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목적이 뭐라고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소유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토지의 일부라고 돼 있죠? 전부면 전부라고 쓰고 일부는 일부라고 쓰는데 특히 일부일 때는 뭐라 쓰냐면 남쪽 500인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썼어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 353페이지 지역권을 봅니다. 지역권. 그 지역권도 뭘 쓰고 목적 범위 쓰죠? 목적 범위 쓰고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써요. 뭐 요역지 표시하고 목적 범위를 따로따로 쓰죠? 자 근데 넘겨보시면 자 전세권을 보자. 이 전세권을 보게 되면 356페이지에 전세금을 썼죠? 전세금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목적 및 범위라고 썼어요. 그 목적 및 범위가 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은 이 맨 땅 위에 남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다가 설정 목적에 최초로 창출하는 거야. 누가 을이란 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할 건지 공작물을 소유할 건지 뭐예요.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소유할 건지 없는 거를 최초로 뭐예요.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목적과 범위가 뭐예요. 따로따로 써야 돼. 근데 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도 어디에 남이 땅에다 뭐예요. 남이 땅에다 여기다 뭐 할 건지 관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통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끌어들일 건지 인수할 건지 최초에 창출한다니까요. 근데 이 전세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그 건물에 전세권이 들어갈 건지 어디에 땅에다 전세권을 할 건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설정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전세권은 뭐가 아니라고 설정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의고사 보니까 그건 법무사 문제에서 나오지 우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조금 뭐예요. 누군가 내가 누가 낸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조금 무리를 했어. 그래서 전세권은 뭐가 없다고 설정 목적이 아니야. 항상 그냥 뭐예요. 대상상 목적이야. 이게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미 뭐가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게 전세를 뭘 들어갈 건지 건물에 들어갈 건지 뭐예요. 땅에 들어갈 건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 쓰지 않는다는 게 뭐라 쓴다고 목적 및 범위라고 쓴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됐으면 그래서 이 지상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남의 땅을 이용할 때 등기부니까 이 필요적으로 뭘 쓰냐. 왜? 이 목적과 범위를 안 쓰면 아예 등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뭘 꼭 써라는 얘기니까 이 목적과 뭐예요. 범위를 쓰라. 그래서 우리가 민법 배울 때는 목적이 뭐예요.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그걸 배우지만 등기법에서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뭐하고 뭐를 이거 목적하고 뭐라고 범위는 지상권 할 때 안 쓰면 등기 안 받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책에 몇 페이지에 그 305에 50페이지 있죠? 349페이지에 그 349페이지 지상권 나오면 그 지상권의 등기 절차 그래서 거기 쌍가리번 그 신청 정보의 필요적 사항 하게 되면 뭘 꼭 쓰라고 이거 목적과 범위를 꼭 씁니다.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이 범위는 뭐일 수 있고 전부일 수 있고 뭐예요. 일부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부라면 반드시 뭐예요. 그림을 그려내야 돼요. 내가 어디를 쓴다라고 그 지적도 도면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남이 땅이 이만큼 있으면 자 표제부의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내가 이 1000제곱미터 중에서 예컨대 뭐예요. 남쪽으로 얼마 700제곱미터를 이렇게 쓴다 하게 되면 도면을 그려내라.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자 이 부동산의 특정 일부일 때 지상권 등기할 때 대장 낸다 그러면 틀려요. 대장 내는 게 아니라 뭘 내는 거 이거 도면 내는 거예요. 일부일 때 도면을 어디를 쓰는지 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니은의 지상권의 설정의 범위 그래서 자 전부일 때는 안 되고 뭐일 때는 지상권의 일부일 때는 뭐예요. 범위를 기록하고 도면을 뭐예요. 도면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임의적 사항은 항상 그 뭐예요. 말 앞에 자 시험 문제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목적 범위를 반드시 기록한다라고 나오지만 임의적이란 말은 임의적은 뭐예요. 등기 원인의 계약을 할 때 등기 원인의 자 뭐가 있으면 자 이렇게 뭐예요.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 그래서 이 민법에 최장기간은 정해있지 않아요. 최단기간만 대상에 뭐예요. 30년, 15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지상권은 최장기간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주된 권리고 최상기간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소권과 소유권과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허가구역.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서 내는데 만약에 돈 많고 뭐야 투자 목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자 토지거래 허가서 못 낼 것 같아 갖고 지상권을 뭐야 20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왜? 최장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서라고 하는 것을 언제 내냐면 거래해줬는기, 매매 거래해줬는기, 그 지 뭐라고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 할 때 허가서 내는 거야. 왜? 무슨 기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2000년 하면 2000년 계약을 맺었어. 그럼 2000이면 200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뭐하고 같은 거지 지금. 소유권과 같다는 게 소유권과 같으니까 항상 뭐 또 이거 지상권 등기할 때도 뭐 내라고 이거 허가서 내라 그 얘기지. 그래서 최장기간은 없고 최단기간만 30년 15년 자 5년이고 그 다음에 지료 나오죠. 지료. 여러분 두 달마다 그 소리 듣습니다. 뭐라고?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지만 임차권의 차임은 요소다 이렇게 듣죠? 민법 시간에 듣잖아. 자 요소가 아니지만 요소가 아니니까 뭐라고 이게 임의적 사항이라는 게 임의적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이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차임은 뭐라고? 그 필요적이에요. 필요적이야. 요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임의적 기록상 그래서 등기 원인에 뭐라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 등이 지상권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그래서 다만 설정 계약에서 뭐예요? 원인의 설정 계약상에 뭐가 있다면 약정이 있다면 등기 원인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 원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이를 등기부에 뭐 한다는 얘기니까 신청부에 기록해서 등기부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자, 필요적 반드시 쓰는 게 아니라 약정이 있을 때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350페이지 맨 위에 네 1번 그래서 뭐예요? 지상권은 무슨 기간도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불확정 기간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대부분 보게 되면 뭐예요? 이 지역권 빼놓고는 대부분 지상권이나 뭐예요? 전세권도 자 최장기간은 10년이고 최단기간은 토지만 1년 자 건물만 1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는 기간이 없으니까 몇 년을 넘지 못해 이거 10년을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 불확정 기간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를 넘지 못한다는 게 토지 같은 경우에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이 용의물건은 뭐예요? 무슨 기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구분이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분이상권. 이 구분이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이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뭐라고? 구분지상권하고 뭐예요? 구분 건물 딱 두 개뿐이 없어요. 뭐하고 뭐뿐이 없다고? 구분지상권하고 구분 건물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럼 구분임차권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봤죠? 근데 오늘은 안 들어봤다 그러고 나중에 10월달에 물어보면 또 들어봤대. 어디서 들어봤냐면 민법 시간에 들어봤대 또. 그래서 그 민법 시간에 들어본 게 안 되는 걸로 들어본 거예요. 안 되는 거 들어보니까 괜히 그나마 외울 것도 많은데 안 되는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절대 구분자 들어간 거 못 분이 없다고 구분지상권하고 구분건물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이니까 어디에 광주광역시가 남이 땅에다 뭐예요?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뭘 설정한 게 많아요 이거. 구분지상권 설정한 게 많아요. 땅 밑에 땅 위에다가 그러면 땅 위니까 뭐예요? 땅 위니까 어디에 건물 옥상에서 옥상 위에다가 광고탑 세우려고 뭐예요? 이 공간을 이용하죠? 그게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지금. 그 여러분 생각에 공유 지분의 구분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된 거,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 요새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 공유 지분은 사람이 갖는 권리라니까. 누가 갖는 권리라고? 사람이 갖는 권리라니까. 사람이 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고 얘가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고 하나의 땅을 자 땅 짓자 하나의 땅을 두 사람이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다니까. 사람이 갖는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무슨 옛날에 뭐 추노라고 그런 드라마 봐서 그런가? 그 걔네들은 뭐 저기다 저 노비한테 뭐 여기다 뭐 이거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노비 밑자 그 쓰렁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그 공유지분 이 구분지상권의 공유지분의 구분지상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사람 이마에다가 뭐라고 구분지상권 이렇게 쓸 거야? 절대 아니. 사람을 이용할 수는 없지. 말도 안 되지. 항상 뭐예요? 구분지상권도 뭐라고?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땅을 이용하는 거. 땅 표면이 아니라 뭐라고? 아래 공중이익이니까 구분지상권은 절대 자 공유지분의 구분지상권 안 됩니다. 이건 뭐라고?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땅 아래 땅 공간. 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지상권도, 자,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입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위법 시간에 배우니까. 352페이지 뭐가 나와, 이거? 지역권 얘기 나오죠? 지역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지역권 얘기 나올 때,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남의 땅을 내 땅에 편익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역지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누구? 이 승역지 뭐예요? 승역지 소유권자 을한테, 자, 내 땅에 뭐예요? 물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하천에서 뭐예요? 이 물을 끌어들이게 하는 인수를 뭐예요? 인수라고 하는, 자, 목적을 위해서 네 땅을 이용하고 싶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일단 유역지 땅은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 승역지는 뭐예요? 전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한 거 이거. 일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역지 땅은 전부를 해서 하는 거니까 갑이란 사람이 유역지 A 땅하고 옆에 있는 B 땅, 이 두 개는 합병하지 못해요.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뭘 위해서, 요 일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건 권리남용입니다. 자, 누가 이 승역지 땅이 뭐예요? 일부 전부 가능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합병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절대 유역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전부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누가 갑이 뭐예요? 요구하니까 네 땅을 이용하자 요구하니까 유역지고, 을이 뭐라고 승낙하니까 뭐라고 승역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이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이 승역지 등기부에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무슨 등기를 지역권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지역권 설정 등기합니다. 설정 등기하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 등기하면 어디 갑이라는 유역지 땅에다가도 뭐라고 이 땅도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자,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지역권이다 라고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 거, 설정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계약 맺고 한 거고, 그냥 뭐라고 나오면 유역지 지역권이라고 설정이란 말이 없죠? 그냥 유역지 지역권 등기하게 되면 이건 등기관이 뭐 한 거라고 이거 직권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하고 이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목적으로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주등기하죠? 그러면 이 지역권은 소유권에 붙어 다니니까, 자, 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다른 권리,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뭐가 되는 거 이거? 목적이 되니까 뭐라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이게 가능하죠? 근데 절대 지역권은 뭐예요? 다른 권리, 저당권이랑 다른 권리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목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어디에 붙어 다니니까 소유권에 뭐예요?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권은 양도하지도 못한다. 다른 권리 목적으로도 안 되고 양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뭐예요? 이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예컨대 지상권자나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자나 뭐예요? 임차인 있죠? 자, 누구예요? 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이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는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이 지역권 설정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유역지의 지상권자 A하고 어디에 승역지 지상권자 B하고 뭐예요? 설정계약을 맺으면 소유자끼리 맺으면 이렇게 주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유역지 이 승역지 토지에 자, A라고 하는, 자, B라고 하는 뭐가 있어, 이거? 지상권자가 B라는 지상권자가 있으면, 누가하고, 유역지 뭐예요? 지상권자 A하고 설정 계약을 맺으면, 이 등기 아래 뭐라고? 1-1번에서 1번 지상권에 붙여진 지역권 무슨 등기라고? 설정 등기,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 그럼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로 나왔냐면 아마 민법에서 밀렸을 것 같아요. 민법에서 한 40문제 나오는데 41문제 이제 선택해 놓고 버리기가 싫으니까 등기법으로 밀려낸 거야. 뭐로 나왔냐면 자, 어디에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승역지의 지상권 전체 임차인도 지역권 설정 등기에 뭐예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뭐예요? 있다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없다가 아니다. 그거 다 배우죠? 그래요. 다 민법 시간에 배우니까 고민할 건 없어요. 민법만 제대로 배우면 다 이게 생각나면 되니까. 자, 민법 지금 2차 하신 분도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시험장 가면 그 옛날 게 생각이 나. 다 생각나니까 고민하지 말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누구도 자,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체권자나 임차인도
승역지에 뭐예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누구도 임차인도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는 지역권 설정 등기에 뭐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352페이지에 자 352페이지에 지역권의 등기, 그래서 거기 2번에 줄이나 쳐놓으세요. 뭐라고? 토지 소유자 이외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써있죠.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리 2번 신청정보의 기록상, 그래서 거기 기억에 뭐예요? 목적범위 나오죠? 동그라미 목적범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역지 승역지 표시 필요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입력사항은 뭐예요? 민법에 정한 특약이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물을 끌어들이는데 어디에 승역지에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를 요역지로 보내자라면 특약을 먼저 정했으면 이 특약에 따라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신청 정보는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하라고, 이거 맨 끝에 2번 도면 첨부하라 그랬죠? 항상 뭐예요? 도면 첨부하고, 그 다음에 그 353페이지 등기 실행, 그래서 거기 자 1번에 뭐예요? 승역지의 지역권 이게 나오죠?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그 니은번에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를 뭐로 하고 주등기로 하고, 부기 등기는 고민할 거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설정 등기는 뭐예요? 설정 등기는 두 사람이 뭐하고 한 거예요? 지금 계약 맺고 승역지 등기부에는 설정 등기 한다고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2번에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해서 설정이란 말이 빠지면 이건 등기가 아니 뭐 하는 거라고? 직권한다 보시면 돼요. 그냥 유역지 지역권 등기면 무슨 말이 없어요. 설정이란 말이 없으면 직권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리 5번에 지역권 이전 등기 자체 X 여기다 써놓으세요. X. 된다 안 된다 이거. 아예 자체에 지역권을 이전 등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잖아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 뭐가 나와요? 전세권 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자, 그래서 일단 자, 이 지역권은 필요역사항이 뭐라고? 목적과 뭐예요? 범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역지, 그 다음에 무슨 표시하고 승역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약정에 정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항상 어디다 한다고? 승역지 뭐예요? 승역지 등기부에 설정 등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자, 이 전세권은 비록 뭐예요? 용익물권이지만 무슨 성질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 받는 게 바로 뭐라고? 이게 전세권이에요. 자, 농지에서 전세권 등기 안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항상 뭘 쓰라고? 전세금 꼭 써야 되고, 만약에 전전세라면 전전세금을 꼭 써라 했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설정 목적 범위인데 이것은 뭐예요? 대상상 목적이 뭐라고? 범위라고. 뭘 나눠 쓰지 않는다는 게 이거. 목적과 범위를 나눠 쓰지 않는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건물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일단 뭐예요? 일단 예, 토지 전부, 건물 전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일 때 반드시 일부일 때 뭘 내라고 이거. 도면 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54페이지 밑에 자 필요적 사항, 그래서 전세권, 전세금과 전전세금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세권들은 전전세의 범위, 그래서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하라고? 도면 첨부한다. 뭘 첨부하라고? 도면 낸다. 토지일 때는 지적도, 건물일 때는 뭐라고? 도면 그려내라 보시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등기원인의 약정 특약이 있을 때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은 최장 몇 년? 10년. 최단 1년이죠? 건물만 1년이고 토지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규정이 없으니까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약금의 배상금 문제 외울 거 없어요. 항상 뭐예요? 뭐만 빼놓고 전세금과 목적 범위 빼놓고 다 임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55페이지에 뭐예요? 355페이지에 전세권의 일부전 있죠? 그건 출치세요. 자, 뭐라 써 있어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의 신청은 전세권의 뭐예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해서 신청하죠. 예컨대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멸실돼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뭐예요? 실행할 수 없을 때 두 사람의 특약에 의해서 자, 건물이 멸실되면 뭐예요?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약정이 있었으면
그 일부전이 가능하다죠. 응? 그래서 이렇게 특약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자 존속기간 갖고 안 나요. 존속기간 갖고 안 나오고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자 전세권 있죠? 전세권 뭐예요? 소멸 전에 자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의한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뭐예요?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말이야. 항상 뭐라고 전에 해야 돼요? 후에 해야 돼 이거. 소멸 후에 돼요. 항상 뭐를 하면 틀린다고 전이라고 하면 항상 틀린 답이야. 전이 아니라 뭐라고 후라고 써야 된다. 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존속기간 만료라고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뭐라 나온다고 자 전세권이 소멸된 다음에 전세금의 일부 뭐예요? 일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자 그렇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변경등기 나오죠. 이 전세권의 변경등기는 뭐에 따라 이 증액이냐 감액에 따라서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바뀌니까 한번 기억을 합니다. 뭐와 같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자 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전세금 돈에 대한 반환 채권이죠? 그 채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뭐예요? 채권액 있죠? 항상 그래서 이 돈이 뭐예요? 돈이 증액을 하느냐, 뭐라고 감액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따라요. 증액이냐, 감액이냐.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전세권의 변경등기, 저당권의 변경등기 했을 때 증액, 감액 나왔을 때 의무자, 권리자가 바뀌는 것을 이제 보자.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전세권이 만약에 뭐예요? 전세권이 똑같으니까 증액한다 보죠. 증액한다. 누가 하고? 갑과 을이 뭐예요? 전세권 계약을 맺습니다. 등기부상의 1번에서 전세권 등기예요. 전세금이 얼마라고? 6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금 꼭 쓰죠? 그 다음에 목적인 보미 쓰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쓰고, 그 사이 중에서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인 뭐만? 전세금만. 이 갑과 을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이 재계약을 하고 자 누가? 갑이 소유권자 갑이 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이 소유권자 갑이 이 을한테 자 재계약을 받고 전세금을 얼마로 자 3천만 원만 더 올리자 그래서 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한 거예요 지금? 증액을 한 거죠? 그죠? 뭐 한 거라고? 증액했습니까?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3천을 더 줬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을이 갑한테 3천을 더 주고 9천인데, 아직 등기부에 6천을 됐으니까, 을이 갑한테 요구를 합니다. 빨리 고쳐달라고. 왜? 세상 사람들이 6천으로 알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걸 빨리 뭐로 고쳐달라는 얘기니까. 1-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를 해서 변경 등기를 해서 얼마로 고쳐달라는 얘기니까 9천만 원이라고 고쳐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했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증액을 했으면 누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의무자가 누구라는 얘기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전세권 설정자예요. 설정자. 한마디로 뭐라고 이거? 소유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의무자는 뭐예요? 소유권자 누구? 전세권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이 설정자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의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의무자라면 뭘 내야 되니까 인감유예 내야 되죠? 그래서 인감유용도 문제를 같이 내면서 이렇게 끼어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자,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자, 요새 전세금이 떨어진다는데, 나한테 뭐예요? 1,000만 원만 돌려달라니, 1,000만 원. 그래서 재계약을 맺고, 자, 누가 소유권자한테, 을한테 뭐예요? 1,0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지금? 6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됐다. 얼마를 돌려줬다고? 1,0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누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을한테 1,000만 원 줬으니까, 빨리 뭐예요? 빨리 6천을 얼마로 고쳐달라고 5천 5천을 요구하겠죠?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감액입니다. 감액이죠? 그럼 당연히 감액했으면 누가? 이 소유권자가 돈 주고 뭐예요? 돈 주고 빨리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권리자가 자 누가? 권리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권리자가 소유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채권액이 증액하고 감액하게 되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의무자, 권리자가 이거 바뀌죠? 그러면 과연 내가 만약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는데 이렇게 증액과 감액이 나오는데 뭐예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고 갑하고 을하고 재계약을 맺고 얘가 돈을 얘가 얼마 줬으니까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절대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뭐가 나오면 증액 감액 나면 안 해오면은 그 빠른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워야 된다는 게 뭐라고? 이 증자 이렇게 보죠? 액자는 똑같은 단어니까 증자하고 감자 보게 되면 이 증자만 동그라미가 있어요. 증자만 뭐가 있다고?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해봅니다. 증, 다시 증, 동그라미, 인감인명, 의무자, 소유자, 다시 증, 동그라미, 인감인명, 의무자, 소유자. 이렇게 몇 번 외웁니다. 외워갖고 증자 보이면 동그라미 보이니까 인감인명. 왜? 인감인명 동그라미 있으니까. 증자 동그라미 인감인명 의무자 소유자. 증자 동그라미 뭐예요? 인감인명 의무자 소유자 있죠?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야 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하는데 방법이 없어. 이거 시험장에 가서 이거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 못해 이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자, 두 개 다 외워야 돼.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외우면 돼. 괜히 감소한다고 감소 소유자 권리자 이것까지 외울 거 없어. 여기까지 외울 거 없고 하나라도 제대로 외울 하나라도. 그래서 증자 나오면 동그라미 인감인명 의무자 소유자. 증자 동그라미 인감인명 의무자 소유자 있죠? 그거 외웁니다. 머릿속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거기 355페이지 4번의 전세권의 변경이 나오면 자, 1번 뭐예요? 전세금의 증액 시 자, 증액 시 뭐예요? 후순위 근저당권은 이해관계이므로 그건 이제 주등기 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서 뒤에서 이제 또 뭐 하면 또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 뭐예요? 감액 저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전세권의 변경 등기할 때 뭐가 바뀐다고 의무자 권리자 바뀐다는 것만 여기서 이해하고 갑니다. 자, 뒤에 변경 등기 할 때 다시 볼 거니까 넘기세요. 자, 356페이지에 전세권에 뭐가 나와요, 이거? 말소 등기 나오죠? 전세권에 말소 등기 나오는데 일단 뭐예요? 공동 말소가 원칙이에요. 근데 단독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예요? 권리 소멸 약정하고 자, 그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하고 2번에 뭐가 나와요, 이거? 소재 불명 나오죠? 그래서 2번 소재 불명 그거 동그라미입니다. 소재 불명 하게 되면 그 아래 공시채고 나오죠? 무슨 판결 받고 이거? 채권 판결 나오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문제 나왔을 때 자, 단독 신청 얘기했을 때 작년에도 나왔지만 뭐가 나오면 채권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자, 권리자가 단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소재 불명돼서 자,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 뭐하고 공시채고에서 채권 판결 받고 뭐예요?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배우니까 우리가 볼 사항은 작년에 지문에 나왔지만 2번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 임차권의 설정 등기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거? 신청 정보의 필요적 사항 그래서 차임 동그라미 차임. 자, 뭐만 기억하자? 차임만 제대로 기억하자. 차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 중에서 뭐예요? 그 디귿번의 임차보증금 있죠? 그러면 작년 문제 나왔지만 임차보증 하려면 뭐라고 이거? 등기 원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거지 무조건 쓰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임차보증금 앞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와요? 등기 원인의 계약상에 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쓰는 거니까 임의적이고 무조건 임차권은 뭐 임차 거꾸로 하면 뭐니까 차임이니까 차임은 반드시 써야 될 필요사항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시면 자 거기 4번에 뭐 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이 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자 그 제도적인 취지 나오죠? 취지. 그래서 뭐 종례고 뭐고 종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임차보증을 반환하지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보세요. 2번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 종료 후 동그라미 뭐라고? 종료 후에요. 종료 후 임차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자 임차주택에 뭐예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다 써있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등기법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등기법은 뭐라고? 소재지예요. 소재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 시험에 소재지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또 뭐예요? 구족을 멸할 놈이 이게 주소지로 나왔어요.
그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나왔죠? 이 주소지가 아니라 항상 뭐로 나와야 된다고? 부동산 소재지지. 그 소유권자 주소지가 아니에요, 항상. 뭐로 나와야 된다고? 소재지.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인간 중심이에요? 부동산 중심이에요? 그래요. 그거 알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이 주소지라는 건 누구 중심이라는 얘기니까. 인간 중심이라, 그 소유자 중심이라는 얘기.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는 절대 뭐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무슨 중심이라고? 소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딱 시험 보다가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가 나오면 틀린 거니까. 주소지 뭐 법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어? 이해하셨죠? 그래요. 괜히 안 배운 것까지 고민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뭐라고? 소재지. 어?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우리가 보통 종료라고 그랬으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자, 주민등록 신고하죠? 그 다음에 상가 인도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 그러면 언제? 그 다음날 자, 뭐가 만들어진다고?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최우선 면제. 근데 주택 인도와 상가 인도의 자, 이 상가 인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부동산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점유하고 있어야 돼. 근데 뭐예요? 근데 자, 당연히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이사는 가야 되는데 뭐예요? 집주인이 뭐라고? 방 빼서 나가라고 한다는 얘기. 방 빼서 나가라고. 그죠? 그래서 방 빼서 나가기는 뭐예요? 시간도 없고 안 빼지니까 이사 가게 되면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뭐가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민법 몇 조? 민법 621조라고 하는 이 조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임대인의 뭐라고? 임대인의 뭐예요? 반대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없다면 뭐예요?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민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집주인이 뭐예요? 등기해줄 일 만무하다는 얘기,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해주니까 그래서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뭐예요? 그래서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 제도가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착한 집주인이 등기를 만약에 해주면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주택 임차권에 이건 계약맥 관한 거니까 설정 등기를 해놓죠? 이렇게 설정 등기 해놓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사가도 이 등기로 인해서 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근데 자, 만약에 자, 임대인이 집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에 해서 자, 등기가 됐다. 뭐라고 됐다고? 주택임차권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원의 촉탁 등기는 뭐가 없어요? 설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쓴다고? 주택임차권이라고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뭐예요? 주택임차권 촉탁 등기는 모두 생기고 우선 변제 효력도 있고 모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도 유지가 되면 서로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에 의한 이 621조라고 하는 뭐예요? 민법 뭐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무슨 등기도 설정 등기도 무슨 효력이 있다고?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맞춰줬다는 게 법을 개정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우선 변제 효력이 생긴다. 이거 배웠죠? 좀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배우잖아. 이거 그 민법 규정에 의한 무슨 등기도 설정 등기도 뭐예요? 자, 민법에서는 뭐만 있는데 대항력만 있는데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하게 되면 뭐예요? 자, 뭐가 생긴다고? 우선 변제 효력이 배우죠, 이거? 그래요. 배우는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주택임차권의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니까 이 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존속기간이 끝났잖아. 용익물권은 존속기간, 용익권하고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권리가 뭐가 되니까? 소멸되니까. 이 등기 기초로 이전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다 배운 거죠, 지금. 그래요. 배운 거니까. 자, 다시 모르시면 물으시고, 저를 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시 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